오늘은 인상가 김윤세 회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이렇게 얼핏 뵈면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시고 안색이 좋으셔서 연세 짐작이 안 되는데 몇 년생이십니까? 실례지만. 1955년 아, 생이고요. 네네. 55년생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그렇죠. 예. 같은 해에 태어나셨네요. 그렇죠. 네. 스티브 잡스는 좀 바쁜 일이 있었는지 네. 한 10년 전에 떠나시고. 네네.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업도 대신해 줄 수가 있고 돈도 대신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는데 나 대신에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안타깝게 세상을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바로 인류에게 좋은 식품 또 치료의 효과도 있는 그 주겸을 만드는 독특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거든요. 회장님, 창업을 하시기 전에 창업 전에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먼저 궁금한데요. 예, 이제 창업 전에 저는 글과 말로 뭘로 알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해서 이제 언론사 기자로 일하고 또 출판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제 선친인 인산 김일원 선생의 의술이 워낙 독특하고 독창적이고 그러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산 선생께서 77년에 대통령께 올리는 건의문을 이렇게 작성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께 보여주고 했는데 사실 아버지의 의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께 올리는 건의문을 한 100여 구 가방에 넣고 여의도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입법기관이니까 거기에 가서 국회의원들께 이걸 입법에 좀 반영해 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근데 국회 정문도 출입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물러서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에 또 이 언론사가 그래도 그런 일을 이 세상에 알리는데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당시 광화문에 있던 그 조선일보사를 찾아갔는데 거기 5층에 올라가니까 이제 선우의 주필 이렇게 만나 뵙고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이제 이 아버지께서 훌륭한 의술을 지니고 또 인술을 많은 사람들이 펴서 세상에 정말 공헌하신 것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보사부나 제도권에서 공인되지 않은 바에는 신문에 게재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좀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논설위원실에 조용히 계시던 한 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논설위원 송지영 선생입니다. 그분은 소설가이기도 하고 또 신문 논설을 써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송지영 위원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고 자료를 보여드리고 다 검토하고 나서 이 분야에는 진입 장벽이 워낙 높으니까 이거 신문에 또 방송에 몇 번 쓰고 나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세상에 제대로 알려질 가능성은 적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했더니 자네가 직접 기자가 돼서 기사를 쓰게 그리고 자네가 직접 출판을 해서 세상에 알리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또 그런 말씀 하시면서 이제 지금은 한국고전번역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이제 고전 국역 기관이 있습니다. 또 국립이죠. 그렇죠. 고전 국역자 양성 기관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번역 일도 하고 번역 일을 할 사람을 교육시켜서 양성하기도 하는 기관인데 그곳에 추천서를 써주셔가지고 직접 이제 우리 형제들이 거기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5년 전 과정을
이제 수료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번역 활동도 했죠. 그래서 그 번역이나 글을 쓰는 것이나 책을 출판하는 것이나 모두 초점은 아버지 인산 김일원 선생의 이 독창적이고 독특한 그 의학 내용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그런 일념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77년부터 이제 81년, 2년 그리고 이제 책을 만드는 그때까지 이제 쭉 그 고전 번역 또 기자로서 글쓰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여의도 국회로 찾아가실 때가 우리 나이 23세, 상당히 젊을 때 국회에 가서 아버님 건의문을 예, 그래서 갖고 가셨던 거고, 예, 또 그 여의도 나오자마자 신문사로 가서 예. 이제 그분들 뵙고, 또 송정 논설위원 말씀 듣고, 예, 국역 과정도 하시고, 그렇죠. 또 언론사 기자도 예. 하시고, 또 책도 저술하시고, 예. 이렇게 지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회장께서 창업을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창업 전에 자비 출판으로 최초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때 창업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시고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까? 예, 그때 뭐 창업이라고 하기보다 이제 뭐 사업을 출판 사업을 시작한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아버님 의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1980년부터 뭐 주간 신문사 기자를 하고 81년부터는 한국 최대 정단인 조계종 총무원에서 발행하는 이 불교 신문사 이 기자로 편집 기자로 이렇게 입사를 해서 뭐 열심히 일했는데 그 틈틈이 이제 신문에 수행인의 건강학, 인명과 체험의학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이제 인산 선생의 그 인술 내용을 이제 쭉 연재를 했습니다. 그 5년 동안에 그것을 모아서 이제 출판을 하려고 출판사를 찾아서 이 대화를 나누니 이런 책은 의학 전문 서적이라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출판사가 비용을 들여서 이 책을 출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출판사 대표는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뭐 자비 출판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뭐 말은 해놓고 자비 출판하려고 비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적은 비용도 아니고 그래서 유일하게 좀 있던 이제 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서구 화곡동에 그 전세 이제 400만 원의 전세금인데 이제 그 전세금을 인출해서 이제 전세를 저쪽으로 저 종로구 부암동 이제 산 꼭대기 그 부자 사는 동네인데 그 맨 위에는 이제 집이 비도세도 하는 그런 집에 보증금 100만 원에 월 3만 원의 그런 이제 초라한 집으로 일단 이사를 가고 300만 원을 이제 거기다 이제 투입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돈 한 100여만 원은 이제 천호동의 모 사찰에 그 인산선생을 존경하고 따르는 비구니 스님 한 분이 또 5, 6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쾌척하고 또 인산선생을 따르고 하는 제자 또 추정하는 몇몇 분들이 나도 좀 보태겠다 해서 조금씩 보태서 당시 한 400만 원을 들여서 신약이라는 책 그 국판 540페이지 규모인데 4,000부를 발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최초의 어떤 사업을 시작한 것이니까 뭐 창업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80년, 81년도에 언론사 기자 생활하시면서 시작해서, 예. 그때도 책을 2권은 내셨었고 그때 낸 거는 이제 저희 선친의 저술인데 네. 그것은 교보문고에서 그 어떤 이제 뜻 있는 분이 네네. 인산선생의 원고를 모아서 이렇게 출판을 했고요. 그래서 네네. 우주와 신약, 네. 그 다음에 그것이 전부 한문으로 돼 있어서 그렇죠. 그걸 제가 이제 풀이를 해서 이듬해 1981년에 저 전라북도 전주에서 이 출판을 했는데 그것은 이름이 이제 구세신방이라는 책입니다. 구세신방. 예, 네. 그런데 그래도
한문을 한글로 번역은 했어도 내용이 뭔가 조금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인산 선생을 인터뷰해서 직접 여쭤보면서 그 말씀을 구술하시는 내용을 받아줬고 또 그 여쭤보고 해서 원고를 이제 쭉 써나가기 시작한 것이 8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써나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5년 동안의 칼럼과 또 인산 선생의 강연 내용 녹음과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이제 1986년 6월 15일 드디어 그 역사적 그 의서라고 할 수 있는 신약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 언론사 기자 생활하면서 박봉에 생활하시는 것도 어려우셨을 텐데 직접 자비 출판을 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에 결혼을 하셨을 것도 그렇죠. 같은데 그러면 사모님이나 또 자제분 생각하면 쉽게 용기 내기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그런 어떻게 면도 가능하셨나요? 있죠. 네. 이제 그 아내도 뭐 걱정을 할 것이고 아이들은 뭐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자신이 그런 게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아버지 의술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어쩌면 숙명처럼 또 제 그 일생의 최대 사명으로 이제 인식이 돼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했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좀 잘 알고 친하게 지내던 중앙일보의 뭐 편집부장 그분이 그 두 분 다 내외분이 이제 한 분은 조선일보, 한 분은 중앙일보 이렇게 기자 생활하신 분들인데 자기는 신약책을 이제 전세금을 빼서 신약책을 낸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졸여가지고 그 내외가 그냥 자기 일보다 더 걱정을 하고 했는데 그 책이 한 달 만에 다 팔렸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우리 김 기자는 거리에 나가는 일은 이제 해결됐구나 이러고 두 부부가 기뻐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저는 뭐 절실하니까 전후 좌우 안 가리고 그냥 출판에 임했지만 주변에서는 뭐 형도 그렇고 다 우려의 그 시각으로 이렇게 본 것이죠. 그 책이 성과가 좋았다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로 좋았습니까? 86년 6월 15일에 첫 책이 출간되고 그 출판사 대표의 그 예상으로는 이게 전문 의학 서적이니까 적어도 한 3,000부 찍어 놓으면 한 3년 정도 팔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에 서서히 팔릴 것이다. 그렇죠. 예. 네, 네. 왜냐하면 전문 서적은 그렇게 금방 뭐 소설처럼 많이 팔리는 게 아니니까 수요가 적죠. 예. 그래서 또 그게 난해한 의학 서적이고 네. 또 전문 영역이고 하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서양 의학 그것도 아니고 이제 전통 의학에다가 자연 의학에다가 인산 선생의 독창적이고 독특한 의학이니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렇죠. 네.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죠. 이제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서 3,000부 찍으면 3년 판다고 하니까 참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말 이제 삶이 굉장히 고달퍼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런데 그 예상을 깨고 그래서 저는 5,000부를 찍자고 하고 출판사 사장은 3,000부를 찍자고 하고 그래서 중간으로 타협을 해서 4,000부를 찍었는데 당시 그 4,000부가 한 달 안에 완전 매진되는 이제 그런 뭐 다들 뭐 깜짝 놀라서 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인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예. 한 달 만에 4,000부. 4,000부를 뭐 몽땅 다 매진하고 또 그 뒤에 이제 살 사람은 다 샀으니까 3,000부 찍읍시다 해서 그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빠른 기간 내에 팔리면 토달지 말고 매번 5,000부씩 찍읍시다 했더니 그렇게 찍으면야 그건 뭐 더 바랄 게 없는 참 행복한 그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뒤에 실제로
3,000부 찍은 게 다시 한 달도 안 돼서 다 나가고 그 뒤에 5,000부씩 계속 찍었는데 지금까지 약 70만 부 이상이 70만 부나. 예, 판매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 신약책이 나온 일에 이제 35년 됐는데 네네. 이제 그 꾸준하게 지금도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조금 이제 창업 언저리로 돌아가 보면 이 첫 창업은 사업자 등록은 기존 출판사에서 갖고 있고 예. 그 비용은 전부 다 김윤석 회장님께서 투입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 그러면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거기서 또 이제 출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도 자연히 자기들 비용이 투입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정 비율로 아마 그때 전체 이익금의 반반 정도를 나눈 걸로 기억이 사이좋게 반반씩. 그렇죠. 예. 제 상식으로는 사실은 출판의 그 비용 전체를 대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중이 김 회장께서 9, 출판사가 한 1, 이 정도 하는 것이 옳았을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만 당시에 반반으로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네요. 예, 예. 뭐 반반 정도 이제 그렇게 하고 왜냐면 거기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출판 비용에 전부를 대긴 했지만 그 출판사는 출판사에서 또 비용이 별도의 비용이 예, 있었죠.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첫 창업은 공동 창업처럼 하신 거네요. 네, 네, 그렇게 된 것이죠. 예, 예.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책이 한 달 만에 4,000부가 나갔다는 거는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그런 홍보의 작업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 한 달 만에 4,000부가 나가고 또 새로 찍어도 3,000부가 곧 나가고 또 5,000부, 5,000부도 계속 나갔었던 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이 전세금을 빼서 그 아버지의 의술을 담은 책을 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다니던 우리 신문사의 그 부장께서 여성 부장인데 그 친하게 지내던 여원 잡지의 김재원 회장 부인 그 부인께서 그 이정숙 여사이신데 당시 그 소설문학 발행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그 김재원 회장께서는 이 미디어의 그 제왕이라고 할 정도로 뭐 직장인, 여원, 신부 이래가지고 7종류의 그때 잡지를 그 발행하고 있던 분인데 저도 기억합니다. 여원이라 그러면 당시에 여성지 중에서 예, 가장 예. 압권의 1위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편집부장께서 이제 그 여원 김재원 회장 부인 이정숙 여사와 우리 신문사에는 하늘이 낸 효자가 있는데 그냥 전세금을 빼서 거리에 나앉게 생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기 아버지 책을 출판해서 저 참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닌데 저러다가 뭐 거리에 책이 많이 안 팔리면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참 그렇다라고 이제 하니까 그 이정숙 여사께서 지금도 뭐 연락하고 서로 이제 잘 지내시는데 그때 야 세상에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나 그 부모한테 그렇게까지 그 부모의 일을 자기 일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효자가 있나라고 이 남편 되시는 김재원 회장께 말씀드리고 그 참 거기 어떻게 뭐 도와줄 방법이 없나 이 책에다 좀 그 대서특필 좀 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되게 하면 안 좋겠어요라고 하니까 여원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장께서는 부인께서 그러시니까 그냥 편집장 불러서 그거 한번 취재해서 한번 기사를 좀 다뤄보지 그러니까 그 편집장은 또 그 당시에 지금도 유명한 그 미술 하시는 그 기자인데 손철주 기자를 불러가지고 그 회장님 명의시니까 요거 가서 취재 좀 해봐라. 그래서 이 1986년 6월 20일에 15일에 책이 나왔는데 6월 20일에 그 신약 저자 인산 김일호농 초청 건강 강연회를 한국일보 13층 수면클럽에서 이제 개최했습니다. 그때 서울을 오시기 때문에 여원의 그 손철주 기자가 와서 경복궁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저기 인산 선생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급히 기사를 써서 그때만 마감 날이니까 기사를 써서 그 기사가 그 1986년 7월호 여원에 7페이지에 걸쳐 보도가 됐습니다.
두 페이지, 네 페이지도 아니고 일곱 페이지나요? 여성기는 되게 두세 페이지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 연연이 하면 손철주 기자가 기사를 써서 이렇게 내니까 뭐 매수는 뻔하니까 편집장이 그걸 읽다가 야, 세상에 이게 진짜 이게 정말이냐? 이게 뭐 무슨 이런 기적 같은 이런 분이 다 있노? 그래서 이거 다시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원고를 다시 쓰게 해서 그 당시 여원 잡지 제목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기적의 의수를 숨겨온 기인 인산 김일훈 옹 죽을 목숨 살린 것만 해도 수천 명이 넘지. 이건 큰 글씨로 된 제목인데 그래가지고 7페이지에 걸쳐서 기사가 게재가 되니까 그 당시에 뭐 진짜 그 돌풍을 일으켰죠. 그걸 보고는 그 갑자기 이 암이나 난치병 괴지를 앓는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 함양 우거 인산생의 우거 아주 뭐 초암이죠. 뭐 대지 한 23, 4평에 건평 한 12평 되는 아주 적은 남로할 수 있는 기울어 가는 네. 초가집인데 그 집에 동네에 꽉 자동차가 찰 정도로 사람들이 뭐 진짜 구름처럼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 그 당시에 그 숙박업소 또 음식점 또 택시 기사 이런 분들은 아주 그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뭐 늘 사람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그 동네가 뭐 시끄럽고 할 정도로 함양 분들이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다. 네. 뭔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또 동네 주민들은 경운기 다니기도 힘들게 막 차들이 물려 있으니까 막 좀 뭐 불평한 소리도 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여원의 그 기사의 위력은 아주 뭐 대단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산골까지 물어 찾아와서 또 인산생을 그날 못 뵈면 그 숙박업소에 자면서 또 식사하면서 또 자면서 자기 때가 되면 이제 와서 또 여쭤보고 처방받아서 또 가서 또 자기 병 고치고 가족 병 고치고 이제 이랬으니까요. 네. 그러면 한편 이제 언론은 외부 언론은 여원이 그 우리 김윤수 회장님의 첫 책 그것에 감동한 소속 회사의 부장께서 여원을 연결해 주셔서 가능했었다면 첫 강연회 한국일보사 대강당에서 강연은 직접 주최하셨는데 그 강연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알고 거기 오셨나요? 그때 이제 불교신문에 한 5년 동안 연재가 되고 뭐 수행인의 건강학이니 인명과 체험의학이니 이런 식으로 연재가 되고 하다 보니까 불교신문에 그 강연 광고를 냈습니다. 네네. 또 신약이라는 책의 광고도 뭐 비록 조그맣게나마 이렇게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도 이 짜게 먹어도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신약 이런 식으로 그 광고를 내고 그래서 그 광고 카피를 그렇게 하셨군요. 그렇게 했죠. 네. 그래 이제 그 광고를 본 분들이 이제 한국일보 대강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한국일보 대강당은 이 좌석이 약 300개 정도였어요. 네, 굉장히 큰 강당이었습니다. 예, 300개 정도인데 그 좌석의 2배 정도 이상 되는 인파가 몰려가지고 복도에 들어앉고도 복도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간에 서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또 뭐 세상에 다 이름을 아는 유명한 기업인이라든지 유명한 언론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아주 많이 몰렸었고요. 그래서 대성황리의 그 출판 이제 기념 강연회가 마무리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또 매스컴에 이제 또 하나하나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 불교신문에서 그러니까 다른 종교신문에서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중앙일보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 이런 데서 잇따라서 계속 보도를 하면서 이제 인산 김일훈 선생께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회장님 그 순서를 제가 한번 다시 복귀해 보면 회장님께서 신문사 기자로 불교신문의 기자로 재직하시면서 부친의 끝
뜻을 예. 그리고 그 의도를 알리기 위해서 매주 칼럼을 직접 연재하셨고 연재했습니다. 그 5년 동안의 그 작업 예. 그리고 또 실제 녹음 인터뷰 내용 이런 예.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책을 내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 그 불교신문의 독자분들께서 평소에 많이 호감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강연에 많이 와주신 많이 거고 왔죠. 또 한편 또 소속 부서장께서 여원 연결해 주셔서 이렇게 홍보가 되어서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계속 이루어져야 그 책이 계속 나갈 수가 있는데 그 후에 홍보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 뭐 강연을 하신 겁니까? 광고를 계속 하셨습니까? 이제 되게 한 달 내지 2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초청 강연을 계속 이제 개최를 해 나갔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이제 원하니까. 원하기도 하고 또 하기만 하면 구름처럼 사람이 몰리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강연 내용을 보면 요새 신약본처럼 책에 그 전 내용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들어 있는데 참 세상이 깜짝 놀랄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가득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강연회가 열리고 또 인산생을 찾아와서 인터뷰를 해서 또 세상에 알리고 저희가 원했던 대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인산 선생을 만나서 인터뷰하다 보면 인산의학을 또 이런 그 의학 이론도 있고 이런 처방과 약도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서서히 인산 선생께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매스컴이 여기저기 여러 군데서 하고 또 보도하고 하다 보니까 신약이란 책은 지속적으로 계속 판매가 증가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저도 뭐 방송에 출연을 그 아주 여러 번 하고 그랬으니까요. 네. 그러면 그 신문들의 뭐 유료 광고도 좀 하셨습니까? 광고는 거의 안 하셨습니까? 광고는 거의 못했습니다만 네. 그때 할 필요도 정도의, 없었고. 할 정도의 이제 그 형편도 안 되는 데다가 이제 그 그렇게 필요성이 느껴지는 않았고 이제 대부분 그게 기사로 많이 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내시고 또 강연하시고 계속 책이 잘 나가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정작 주겸 제조업 예. 진짜 사업자 등록 내시고 이제 본격적인 창업을 예. 그 다음에 하시게 됐거든요. 그 창업의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이제 그 1986년 6월 15일 날 출간된 신약이란 책이 그렇듯 이제 한 달 만에 4,000부, 또 한 달 만에 3,000부, 또 그 뒤부터 5,000부씩 팔리고 하다 보니까 또 여원에 이제 아주 대서특필 기사가 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겸을 달라고 해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주겸이 아마 보름도 안 돼서 다 동이 났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겸 달래도 만들어 먹어야지 우리 갖고 있던 거 다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어느 날 그 비가 오는 날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여성분인데 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주겸을 찾고 있는데 그 주겸 조금이라도 좋으니 그걸 좀 주세요. 우리 남편 살리게. 이제 그래서 아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동이 나서 이제는 어떻게 뭐 구하는 게 좀 어렵겠습니다 했더니 막 그냥 전화해서 소리가 끊어지더니 우는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아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아버님께 아버님 그 주겸을 빨리 구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러면 그 지리산에 그 실상사 그 절마당에서 그 쌓아놓고 좀 굽자. 그러셔서 그 허가도 받고 해야 할 텐데 했더니 그 거서 우선 급한 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근차근 이 절차를 밟는 게 좋잖아. 그리고 나는 뭐 대한민국 정부가 생기기 전에 조선 말에 태어난 사람인데 내가 하는 걸 뭐 법에 어긋났다고 뭐 역으로 뭐 소급해서 뭐 그 적용하냐 이러고 이제 우스갯소리 하시면서 일단 급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제 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그때 주겸 제조업 그 허가를 그 함양군 상공계에 신청해서 그 뭐
공장 부지도 찾고 그다음에 또 그걸 용도 변경하고 건축도 하고 또 공장 그 영업 허가를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어쨌거나 이 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빨리 해도 그 이 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년 2개월 남짓되는 시점에 1987년 8월 27일 그때 이 함양군 상공계로부터 그때는 이제 가공염 제조 허가라고 했는데 가로하고 주겸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겸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을 때니까.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제 주겸을 그 34평 되는 공장에서 불 떼서 만들고 하다가 그것도 이제 동네에서 연기가 난다고 자꾸 민원을 넣어서 이 산속으로 이전했고 그 뒤에 다시 또 1994년 함양군 수덕면 농공단지로 또 이주해서 거기서 지금까지 쭉 주겸 제조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참 드라마 같은데요. 그러면 86년에 책 내시고 그 수요 때문에 실상사에서 하시다가 그러나 법적 절차를 제대로 1년 정도 받으셔가지고 1년 2개월 만에 87년 8월 27일 예. 이렇게 창업을 하시게 되는데 공장을 갖추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그 제품, 예. 그 제품을 이제 사람들 이제 많이 이제 찾으셨을 거고 공부하시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또 기자 생활을 당분간 겸하셨다고 들었어요. 겸직을 했죠. 왜냐면 예. 이제 신문사에 그 일에 지장을 줄 만큼 제가 이제 뭐 그러진 않고 뭐 밤이고 낮이고 뛰어다니면서 신문사 일을 할 건 하고 그다음에 또 회사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고달프기 그지 없는데 제가 창업을 하고 이 신문사 사직을 하려고 사표를 내면 그 사업이 잘 될지도 모르고 또 지금 이때 최고의 사양 산업이라고 했죠. 이제 부산의 신발 산업, 소금 산업, 염전 이런 것들이 소금은 짜게 먹으면 해롭다라고 해서 소금은 아주 천대를 받던 시절인데 그 소금 장수 이제 뭐 주겸 제조업을 하니까 동료 이제 기자 선배들이 조금 더 보고 그 뭐 망한 뒤에 또 다시 또 들어오겠냐. 그러니까 그 망하면 그냥 유지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궤도에 올랐을 때 그때 그 전념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이제 권고를 해서 한 2년여 동안 겸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자비 출판한 세월까지 치면 한 3년 정도를 이제 겸직하신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출판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함양에 제조 공장을 만드셔서 서울하고 함양은 가깝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예, 서울하고 경기 정도라면 이해가 하기 쉽겠는데 함양까지를 매주 왔다 갔다 하셨다고 들었는데 매주 일주일에 2번도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랬는데 그때 교통수단도 시간이 많이 걸리셨을 텐데. 그렇죠. 제가 직접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때로는 뭐 오토바이도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요. 예.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 여기 한 9시간 걸리고요. 예. 오는 데만. 네네. 그 자동차로는 승용차로는 새벽에 아주 빨리 이동을 하면 5시간 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네네. 여기에서는 김천으로 나가서 저 대전 거쳐 서울로 가든지 또 이쪽에 전주로 나가서 대전 거쳐 서울로 가든지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 당시 거리가 한 350km 정도, 한 350에서 400km 정도 됐죠. 네. 지금은 이제 요 대전 통영 고속도로가 뚫려서 한 300km 정도 네. 됩니다. 그리고 왕복 당시에 아무리 빨리 잡아도 10시간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또 오토바이를 타실 때는 18시간 왕복이 그렇죠. 되는 정말 그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겁니다. 예. 참 그래도 그 천운으로 전혀 뭐 다치거나 사고 없이 그렇죠. 예. 지내신 건가요? 예, 그럼요. 네. 또 이제 뭐 굳이 요 지리산 부근인 함양까지 와서 이 공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나 가까운데 하지 않고 예,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 저희 선친인 임산 선생님께서 함양에 거주하시고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아니래도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아버님 뵈러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공장도 짓고, 아버님이 계신 곳에. 예, 그래서 또 그래야 그 인사 선생님께서 제대로 굽는지를 이렇게 잘 이제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방향 제시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함양에다가 공장을 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업을 한 것이죠. 예. 정말 그 보기 드문 효성 그리고 신념이 있으셔서 강한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이제 주겸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도 낯설거든요. 그렇죠. 뭐 치약 보면 주겸 치약도 있긴 하더라만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 주겸이 뭔지 그 구회 주겸을 그 인산 선생께서 창안하신 그 발명품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이 주겸이 뭔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그 이제 약도 되고 독도 되는 그 약성과 독성이 함께 들어있는 물질을 이 술에 품어서 9번 찌거나, 그 다음에 또 수증기로 9번 찌고 말리고를 반복하거나 하는 구정구포라고 합니다. 그걸 법제법이라고 하는데, 수제, 법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어떤 물질의 약성은 활용해야 되는데 독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또 위험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독성은 처리하고 약성은 증가시키는 이제 이런 방법을 법제라고 하는데, 이 천일염이 대표적인 그런 물질이죠. 천일염은 인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미네랄이 60종의 미네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수은, 비상, 청산가리 이런 맹독성 독극물이 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식품으로 해서 이렇게 먹으면 다른 물질과 섞여서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런 것들을 해독 처리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 소금을 약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먹으면 그 독성의 작용 때문에 사람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아주 훌륭한 의사는 완벽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답시고 하는데 독은 여전히 남아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서 인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60종을 위시해서 80여 종의 원소들이 한 물질에 다 들어있는 물질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 서해안에서 생산된 천일염에만 다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소금에는 미네랄이 뭐 10종류도 있고 30종류도 있고 40종류도 있고 한데, 제일 많은 게 한 40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서해안 천일염은 80여 종의 미네랄이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세상에 없는 좋은 약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 무서운 독성 물질이 있다. 수은만 해도 대단히 무서운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나무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9번을 구면, 그러면 이 소금 속의 독성 유해 물질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또 소금 속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칼륨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또 뭐 그 이제 유황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이 9번 이 처리 과정을 통해서 함량이 증가됩니다. 그게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 대나무의 천연 연료인 소나무를 써서 하지 않고 전기로나 뭐 벙커CU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미네랄도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다가 독성 물질이 또 거기다 첨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벙커CU나 이런 이 연료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대나무 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떼서 이 천연 물질의 그 유황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어나지만, 이 고온의 불이 소금 속에 있는 독성 물질을 처리합니다. 수은을 비롯해서 비상 이런 독성 물질은 이 고온의 불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바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뭐 철이니 그런 것도 독성은 다 이제 제거가 되고, 이 철 자체가 다 제거되면 철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약이 안 되고요. 그래서 비상도 독성은 처리되지만
핵비소라고 하는 비상이 이 양리작용을 하는 물질은 그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이 100이라고 하면 그 99가 제거되고 1이 남는데 1은 양리작용을 하지 독성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인선생께서 깨달아 가지고 그 방법을 창안 제시해서 소금을 처리하는 이 역사상 또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최고의 지혜로운 소금 법제법이죠. 전 세계에서 소금을 처리하는 법이 있는데, 네. 이제 우리도 역사상 이 소금을 볶거나 가마솥에 볶거나 또 물에 녹여서 재결정하거나 또 소쓸개나 이런 데 넣어서 굽거나 또 실제 한두 번 대나무에 넣어서 굽거나 이런 소금의 독성을 처리하는 법제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산생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9번을 굽되 마지막 9번째는 고온으로 처리해서 완벽하게 용융시킨 다음 재결정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그 소금의 그 약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8번을 구운 뒤에 마지막 그 9번째는 송진이나 이 풀물을 이용해서 고온 처리를 해서 최소 1300도가 넘는 그런 처리를 하게 되면 소금이 완벽하게 녹아서 물이 되고 용암처럼 녹아서 물이 되고 그것이 굳은 뒤에 이제 돌멩이처럼 되는데 그걸 빻아서 이렇게 쓰는 것이 주겸이죠. 근데 주겸은 그래서 서해안 간수 빼는데 약 3년이 소요되고 또 9번 굽는 것도 약 2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게 대단히 이 시간도 많이 들고 경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정성도 많이 들어간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주겸을 우리가 구할 때까지 주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총 3년 하고도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걸리네요. 예, 예. 아유. 그러면 또 이어서 드는 질문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 소금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도 제가 고혈압 환자이고 또 어려서부터 듣기로 저희 부모님도 좀 짜게 먹지 말고 싱겁게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매스컴에서 소금, 염화나트륨 이걸 좀 줄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자꾸 시켜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주겸은 많이 먹으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좀 계속해서 마케팅하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좋은 걸 잘 알리는 게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알리기가 어렵죠. 또 네. 믿지도 않고요. 신뢰하기도 어렵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또 전 세계 의료인 또 최고의 의학자들, 의학 석학들, 그다음에 대부분의 과학자, 지식인들이 짜게 먹으면 해롭다는 공지의 사실 또 아주 상식화된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전 세계인들이 99.9%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많이 드셔도 문제가 없이 안전합니다. 오히려 효과가 납니다. 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봐야 속으로는 다 이제 소금 팔아먹으려고 별소리를 다 한다. 그리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무슨 과학자들이 다 바본 줄 아나.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 인식의 벽이라고 하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소금 장수를 시작하고 주겸 제조업을 시작해서 그냥 그 즉시 망하지 않고 쭉 이어져 온다. 또 조금씩 성장한다. 생존 자체가 이것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것인데 그런데 생존했을 뿐 아니라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점점 발전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의 그 경영 능력이 아니고 또 저의 홍보나 뭐 그런 선전의 효과가 아니라 주겸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효능 효과가 그냥 뭐 그것이 이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고 또 그 구전 효과, 효능 효과를 체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 효과에 의해서 이 사업이 유지된 거지
저희 기술로 그렇게 저항이 많고 그렇게 반대가 많고 그렇게 이 공격과 이 뭐 파괴를 일삼는 그런 이 저기 세상 논리에서 적자 생존 경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특히 이 제약이나 식품이나 이런 데는 경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데서 이 세상 그 과학자나 지식인들이 짜게 먹지 말라는 소금을 제 말을 듣고 짜게 먹을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효과를 보니까 더 먹게 되고 그걸 또 상에 또 알립니다. 그러면 심지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기는 자기가 인산적인 홍보대사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인상가에 도대체 뭘 더 먹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네네.